안녕하세요. 출퇴근길 복잡한 경제 뉴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시장을 요즘 아주 뒤흔드는 몇 가지 큰 이슈들입니다.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발언부터 해서 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까지 많죠. 네,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의미,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하나만 봐서는 전체 시장 방향을 읽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예를 들어 관세 이야기가 어떻게 금리를 움직이는지, 또 엔비디아 실적 하나가 왜 시장 전체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미칠 영향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그 뜨거운 감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발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미국 외생산 애플 제품의 25%, 심지어 EU에는 50% 관세라니 이게 그냥 무역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고요? 금리랑 주식시장을 막 같이 흔든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관세는 당장 이제 수입 물가를 좀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가 오르는 압력이 생깁니다. 네.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4.6% 넘보려고 했던 것처럼요. 네네. 이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나 중소형주, 러셀 2000 같은 지수에는 부담이 되죠. 그렇죠. 금리 오르면 부담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게 시장은 또 동시에 관세 때문에 혹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반대 방향으로요? 네.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또 찾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다시 좀 내려가는 아주 상반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와, 진짜 양날의 검이네요. 아유, 복잡하다. 특히 아까 그 10년물 금리 4.5%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늘 하던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파이퍼 샌들러 같은 곳 분석처럼 4.5% 넘어가면 금리 민감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는데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랄까 이 4.5%라는 선이 현재 S&P 500 지수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지탱하는 어떤 마지노선처럼 여겨진다는 점이에요. 마지노선이요? 어떤 의미죠? 대략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로 한 19배 정도 되는 수준을 이 금리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이 선 위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이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밸류에이션의 어떤 지지선 역할. 재밌네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한테는 환율 문제로도 연결되죠? 미국 금리 오르면 달러 강세. 네, 그렇죠.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해외 투자 수익률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요.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변수들이 막 얽혀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네, 빅이벤트죠. 이게 왜 이렇게 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건가요? S&P 500 상승분의 17%를 혼자 이끌었다니 뭐 대단하긴 합니다만. 네, 엔비디아는 뭐랄까 현재 AI 혁명의 거의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대장주죠. 그래서 실적이 시장 기대치, 대략 매출 433억 달러, EPS 0.88달러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걸 넘어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수요 전망이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AI 기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심리적인 영향이 크군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커서 네. 실적 발표 결과 하나에 관련 ETF들, 예를 들어 SOXX나 AIQ 같은 반도체나 AI 관련 ETF 또는 이런 걸 담은 펀드에서 아주 큰 규모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개별 종목 등락 문제가 아니라 기술 섹터 전반,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바꾸는 어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러니까 리밸런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파급력이 엄청나네요. 당연히 국내 AI 관련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이 크겠고요. 네, 당연히 영향권 안에 있죠. 그런데 듣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1분기 S&P 500 기업들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잖아요. 7.1% 예상했는데 12.9% 성장. 네, 아주 좋았죠.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오히려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실적 좋다면서요?
이상하잖아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짚어볼 수 있어요. 네, 뭘까요? 첫째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개별 기업의 지난 분기 실적 숫자 자체보다는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거시경제 리스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관세나 금리 변동성 같은 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과거 실적보단 미래 걱정이 더 크다. 그렇죠. 둘째는 발표된 실적 호조가 내용을 뜯어보면 탄탄한 매출 성장에서 왔다기보다는 비용 절감,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나온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진짜 성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약간 주저하는 거죠. 아, 성장의 질이 좀 아쉽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상 발표가 딱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뉴스에 파는 셀던 뉴스 현상이라고 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발표된 숫자 너머의 맥락이랑 시장 심리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게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어떤 거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아예 철회하는 경우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팬데믹 초기 한 5년 전 1분기에는 185개 회사가 가이던스를 철회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8개사밖에 안 됐어요. 와, 엄청 줄었네요. 그렇죠. 이건 기업들의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이나 예측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는 S&P 500 지수가 6,5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낙관론도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희망적인 부분도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경제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도 중요한 발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미국 현충일이라 휴장이고요. 네, 쉬는 날.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지수랑 내구재 주문이 나오고 수요일에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같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회의록이죠. 아, 의사록 중요하죠. 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GDP 수정치랑 주간 실업수당 충구 건수가 나오고요. 네. 마지막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인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바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아, PC. 네, 특히 근원 PCE, 변동성 큰 식품이랑 에너지 빼고 보는 이 근원 PCE가 전년 대비 한 2.5% 상승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같이 나오고요.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 주가 되겠네요. 아우, 관세부터 금리, 기업 실적, AI 테마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연결고리들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이유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이유요? 네. 예를 들어 금리 4.5%가 왜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런 시각을 가지면 시장의 단기적인 오르내림 너머에 있는 좀 더 큰 흐름을 읽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나의 투자 원칙은 뭘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